냉전시대 개막, 한국의 편에서 압도적인 한국군,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에 포함시키는 것에 사활을 걸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성공해 버릴 경우 대륙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으로 위험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 한반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는 지리적 여건상 미군에게 있어 대륙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만약 대륙이 우리 한국을 손에 넣을 경우 미군과 일본군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인지 자기들 멋대로 우리 한국의 서해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사드를 설치하면 폭격하겠다고 하지를 않나, 경제 보복을 하겠다 하지를 않나, 날이 갈수록 우리 한국인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이 대륙을 성공적으로 견제할 경우 그들의 힘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외교상 더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 한국의 해군, 공군력으로는 대륙을 막아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만큼 최첨단 AI 등이 중시되는 미래 전장에서 크게 활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 대륙이 만약 한국을 침공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을 북쪽, 중국을 대륙, 러시아를 불공국이라 칭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륙과 한국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주변의 동맹국들까지 끼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륙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북쪽 군대가 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 그에 비해 우리 한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군의 강력한 지원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미군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까지 함께 싸우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군이 같이 싸우라고 하면 거부하기 힘든 것이 일본의 입장이니까요. 이렇게 싸운다면 대륙의 수많은 군대를 상대로 한미 상호방 예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한국의 명분 없는 선제 공격이 있다거나 미국이 미쳐버렸나거나 멸망했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경우 무조건 참선하게 됩니다. 6.25 전쟁 중후반 고지 쟁탈전에서 대륙의 군대는 안국군의 기회 방식, 실석으로 시종빌판 밤노석 우인을 차지했지만 정권은 올리지 못했는데요. 한국군에게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의 화력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육군은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화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절대 대륙에게 꼴리지 않을 정도이며 역시 화력 덕후라고 불릴 만큼 안 그래도 높은 산지들을 끼고 있어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는 한반도에 아무리 많은 적 지상군이 몰려온다 해도 이를 활용해 버티며 미군의 본격적인 지원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최근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을 보면 아무래도 유사시 우리 스스로를 지킬 더욱 강력한 힘을 갖추는 것에 앞으로 우리 군은 주변국의 위협에 맞서 많은 전력 증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그 시작은 양측이 가지고 있는 수천 기가 넘는 미사일 공격이 될 겁니다. 다만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에 여기에다가 핵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부담이 될 텐데요. 과도한 위력의 핵미사일을 잘못 사용했다가 한반도가 큰 피해를 입을 경우 7천여 기에 달하는 핵미사일을 가진 미국의 보복 공격이 대륙에 가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대륙에서는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날려 한반도를 공격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 한국은 6,600여 기가 넘는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로 한반도 어디에서 날린다 해도 대륙의 수도인 베이징을 향해 직격으로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만약 대륙이 한국의 대규모 재래식 탄도미사일 샤워를 퍼부을 생각이라면 우리 한국의 감시정찰 자산 그리고 미군이 이를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 또한 너 죽고 나 죽자 할 거 아니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퍼붓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 제한적인 숫자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북쪽에서든 대륙에서든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우리 한국군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2737 PSI 조기 경보 통제기,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인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등은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지만 막상 이를 막아낼 SM-3 요격 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캠드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캠드는 탐지 체계로 탄도유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인 ELM-2080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2를 배치하고 2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KD3 세종 내왕함의 NSP-1 DV 이지스 레이더와 그리고 현재 2023년까지를 목표로 개발 중인 L3이 추가되는데요. 패트리어트 PAC-3 제묘경 미사일과 PAC-3 에런텀스 미사일 체계, 그리고 천공 블록 2 요격 미사일이 최종적으로 요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3은 적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요 방호, 목표 및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방공 체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L3은 한 개 포대당 다기능 레이더 1대, 교전 통제소 1대, 작전 통제소 1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대탄도탄 유도탄의 탐지거리는 310km에 이르며 마하 8.8의 극초음속으로 움직이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km 이상 100km 이하 구간에서 요격합니다. 사거리는 150에서 300km 이상이며 다다와 유사한 10X10 트럭에 발사관을 얹어놓은 형태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29년이면 사드급의 산모이 개발되며 2036년이면 SM-3급의 요격미사일을 국내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륙이 수백 수천 기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날릴 경우 이를 모두 막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캠드가 확보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여 기에 가까운 대륙의 공군기들은 한국 공군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이들도 2000여 기나 되는 전투기들의 대다수가 제2배가이나 FC-31 같은 최신의 스텔스기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고 구형 전투기들도 많은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인화된 구형 전투기들을 대거 출동시켜 그제서야 진짜 최신의 전투기로 구성된 본대를 출격시킬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륙 공군기들을 우리나라 혼자 단독으로 막아내겠다면 대륙의 스텔스기보다 한참 앞선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22발이나 탑재할 수 있는 F-15EX의 조합이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무지막지한 폭장량을 자랑하는 F-15EX가 이를 F-35A의 전술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2737 PSI 조기 경보기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우리 한국 공군의 F-15K는 내년인 2022년 F-15EX금으로 개량되어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국산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된 KF-21 보라매가 최소 수백 대 이상 배치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는 대륙에서 날아오는 2000여 기의 공군기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여 기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 한국은 AIM-120 암램과 레인-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능가하는 KF-21을 통해 더 많은 숫자의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앞으로 한국 해군에서는 PAC 포세이돈을 통해 스텔스 대함 미사일인 요즘을 운용하게 되는데 많은 수의 적 전투기들을 안전하게 처치하기 위해 전투기 외에 폭격기와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 또한 많이 확보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P2 2025년 이후 DF-21D, DF-26 등의 대함탄도 미사일을 동원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으로부터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륙의 반접근 거부 전략 A2A이기 때문에 미군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체계와 함께 고성능 AI 시스템의 채택 등으로 미 해군에서는 2024년까지 45억 달러의 예산으로 무인 함정 191척을 확보하고 유인 전투기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XQ-58A, 발키리 무인 공격기 외에 군집 드론 등 수많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성하는 전력을 서둘러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또한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무인 잠수정을 갖추거나 KF-21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무한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지상에서 활약할 무인 로봇을 개발하는 등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고 있는데요. 모자이크전을 수행할 경우 피해 자체는 이전보다 커지지만 중요한 핵심 군사 자산을 잃는 경우는 줄어들기에 비용 면에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 또한 효율적인 모자이크전 전력들과 안정적인 지휘 시스템 등을 갖추게 될 경우 대륙으로서는 상대하기 더욱 무서운 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쉽게 적의 공격 방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전략과 달리 모자이크전에서는 대외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당당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공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